경제 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조선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몇 차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요 이 섹터들을 점검을 해주시고 방산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나서 뭐 상당히 수익이 좋았던 것 같고 여러 섹터를 해주셨는데 조선은 몇 번 해주셨는데 그것만큼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죠? 막 가타다 물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좀 가다가 말았죠 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갈만하니까 네. 갑자기 블록들을 크게 돌리는 바람에 네. 그날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야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제 뒤에 있는 것부터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를 봐야 되는 그때만 이유에 MRO 대해서 얘기도 하고 성과 얘기도 막 해주셨잖아요. 네.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부터 제일 마지막 좋습니다. 네,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에서요. 지금 시장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5번이 이번 성장은 Q는 유지되지만 P가 성장하는 그림이다. 보통의 이제 빅사이클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늘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 되면서 이제 빅사이클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Q는 안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지금 캐파 증설은 거의 하질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크가 차니까 그죠? 왜냐면 지금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2008년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조선 진짜 빅사이클이 한번 터졌을 때 이거는 수주를 끊임없이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뭐 발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중국 업체들도 그때 당시만 해도 막 그냥 보조금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캐파 증설하고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다 캐파 증설을 했다가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고 모든 게 올스톱 돼버리면서 박살이 났죠. 죽다 살아났죠. 네, 죽다가 지금 살아났죠. 변압기도 그렇대요. 변압기 엄청 오르는데 거기도 몇 년 전에 적자 나고 그런 사이클에 걸려가지고요. 이번에도 이제 막 수주가 들어와도 서로 그러니까 캐파를 막 많이 안 늘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가 올라가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누구 하나가 본격적인 증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놓치기 싫어서 다 따라서 시작하면 이제 서로 갑자기 Q가 확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와버리면 한 방에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체들의 글로벌 조선소의 3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2008년 대비해가지고 특히 중국이 많이 없어졌고 우리나라도 반 이상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고 있고 한 번 심하게 맞아봤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사이클을 2000년대 초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런 어떤 그림을 보시면서 조선을 보시면 답답할 겁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증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 사이클은 길게 갈 것 같고요. 그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중국이든 우리나라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키우는 산업이 따로 있잖아요. 전기차 키우고 있고 반도체 키우고 있고 한데 중국이 옛날처럼 돈이 넘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조선은 이미 캐파가 지금 풀로 차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섣불리 못 댐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파 증설을 안 한 상황에서 거의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슬롯이 27년까지 차버렸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새로 그러니까 발주가 나오는 거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싸게 줄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신주손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손가의 상승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주목이 되는 거는 뭐냐면 기존 상선이나 탱커의 그 가격도 오르지만 LNG하고 그 암모니아선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고부가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산업 때문에 암모니아 운반선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LNG선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지금 56척에서 60척 사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수주를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수주하는 경우는 선주가 중국인 경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드라마틱하진 돌진 않는데요.
이따가 이것도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증익 구간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었지만은 그 미 해군 MRO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가 들어가고 싶었던 산업이긴 한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 좀 껴주세요 했던 게 아니라 미 해군이 필요해 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의 울산하고 거제조선소를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우리나 저기 하나오션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부회장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들어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조선주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신주성가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직까지는 피크 찍었을 때 2011년도 그 192였나 거기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이 거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친환경 선박으로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컨테이너 그다음에 이제 그 탱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탱커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주를 거의 안 했는데 올해부터 수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싸게 이제 탱커를 수주를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까지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한테 맡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큰 영향 줬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의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제작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했을 때는 입항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과징 물린다. 네, 관세를 물리겠다. 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중국 애들이 싸게 파는 게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 바람에 지금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고선 가격인데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 관련해 가지고 수빅 그 조선소 이게 옛날에 이제 한진중공업 필리핀에 있던 조선소인데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유지 보수하는 거 이게 아마 방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난 걸 제가 캡처한 거고요. 이게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그대로 따왔는데 보시면 첫 번째 타이틀이 당분간 성과는 계속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그 리포트 나온 날 기준으로 했을 때 185.9.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역대 최고치 대비해 가지고 근접은 했고요. 근데 이게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계속해 가지고 슬롯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받기 위해서는 더 비싸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음에 보시면 하반기는 해양 플랜트, 방산, LNG선이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LNG선이야 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해양 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방산도 뭐 기대감이 있는데 해양 플랜트는 옛날에 뭐 SPS 뭐죠? 그 뭐라 그러지?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옛날에 해양 플랜트 그죠? 네, 고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가 폭락했었고요. 왜 그렇게 박살이 났는지를 보냐면 발주를 했었던 회사들이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그거를 인수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첫 번째 꽂아봤자 적자가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이 일감이 없으니까 싸게 그러니까 마진을 갖다 최소로 붙여가지고 수주를 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납기를 못 맞추고 이러면서 이제 페널티를 물고 취소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도 좀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NG 같은 경우는 LNG 저장고잖아요. 저기 LNG를 갖다가 캐리해가지고 바다에서 저장해놓고 이거를 육지로 옮기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저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쪽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수주는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선, 군함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국가별로 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필리핀의 군함 잠수함, 그다음에 폴란드 잠수함, 뭐 캐나다 잠수함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아까 MRO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게 이제 MRO만 하는 게 아니라 군함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군함을 만약에 미국에 납품한 이력을 레퍼런스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방산시장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도 몇 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잠수함까지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잠수함 시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수주 목표 달성률이 높은 HD 현대사모하고 미포는 수주 금액이 제한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모 같은 경우는 이미 연간 수주 목표에 거의 80% 선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채우고 싶어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노후선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환경 규제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등급 선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는 게 회사기구가 CMO가 8월인가 9월에 아마 회의에서 그 친환경 엔진과 연료와 관련된 거를 구체적으로 입안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다 탄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기별로 믹스 흐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주할 당시에 하고 막상 건조해가지고 내놓을 당시하고는 인건비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환율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에 보시면은 모든 조선 업체들의 총으로 봤을 때 건조하고 있는 건조하고 있는 배들 가운데서 63% 반 조금 넘는 수준 정도가 흑자선이었었습니다. 그 이익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이게 2분기에 87%로 올라가고요. 3분기에 95%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럼 95% 올라가서 100% 가면 다 된 거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00%라고 해도 흑자선이 100%라는 거지 마진의 폭은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신주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은 이렇게 돌아선다. 그러면 조선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쌀 때 사시라. 쌀 때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이번에 현대중공업도 14만 원 넘어갔었어요. 그러다가 블럭들이 돌면서 12만 원대로 툭 떨어졌다가 오늘 13만 원, 13만 3천 원, 뭐 4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진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에는 이 Q가 크게 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가운데서 이제 대형사, 조선사만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LNG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면은 삼성중공업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거는 이제 FLNG 쪽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탑 티어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최고의 조선사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방산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대사모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을 놓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실적 개선의 폭이 가장 드라마틱할 거다. 일단 1분기에서 현대사모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이 10.9%.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기사를 찾아보시면 현대사무중공업이 그 암벽을 2개를 1,000억인가 들여가지고 증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동시에 그 LNG 선박을 갖다 건조하는 거 작업을 하는 게 4척을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건 하반기 돼야지 가동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 속도도 빨리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이익 모습 개선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그 수혜는 볼 거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분기에 190억대 흑자, 현대미포가 100억대 적자. 그럼 이 회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 되면서 급하게 올라서는 그림이 나오면 이익 개선의 어떤 흐름이나 모멘텀은 현대사무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빠를 수 있다. 단 이거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다른 것보다 정말 쌉니다. 예. 왜? 지주회사 합격, 예. 준지주회사 성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보시더라도 각 업체별로 특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포조선 얘기를 안 했네요. 미포조선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선박 중심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중소형 선박사들이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경쟁사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미포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흑자선 건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3분기부터는 건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흑자선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좋아지는 그림은 미포도 3분기부터는 확연히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업황이 좋아지면 조금 이제 선종의 차이, 시차의 차이인 거지 이렇게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네. 아까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처럼 바이오는 기업별로 워낙 그 등락이 심하니까 말씀하신 걸 추론해 보면 기업별로 다 좋은데 뭐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방산하면 하나오션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조선 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모중공업이 좋아지면 한국조선해양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중공업은 이미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증설을 다들 안 했는데 네. 돌핀 암벽을 갖다가 세우면서 네. 사실상 캐파 증설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선소가 사모중공업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 혜택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LNG 쪽 뭐 이런 쪽 좋아지면 삼성중공업. 네네 그렇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지만 한 그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오션이랑 미포조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섭섭하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네. 조선주도 주목해서 볼 때가 됐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